통화 녹음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F이 안 좋은 점이 하네. 아니 어떤 중학생 놈이 가계도 문제를 냈는데 자기가 풀었대. 그 문제의 정답이 3번이 아닌 자기는 그만두겠대.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했어. 근데 녹음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해놨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근데 그게 틀려서 그만두는 게 선생님한테 좋은 거예요. 난 상관없지. 뭐가 근데 이러는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동영상 촬영까지 다 해놨어. 근데 녹음 기능이 이거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냥 녹음 기능이 있었으면 그걸로 했었을 텐데. 근데 풀어보니까 맞았어. 그 어깨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봐? 천이 군집이 옮겨간다는 거야. 옮겨가긴 뭘 옮겨가? 군집이 변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거야. 1차 천이, 2차 천이. 1차 천이 생물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야. 그 지역에. 처음 등장하는 거야. 처음. 예전에는 그 지역에 생물이 살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처음 들어와. 그래서 점점 이 지역이 안정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1차 천이에요. 2차 천이는 이 지역에 생물이 다시 등장하는 거야. 다시 등장한다고? 그럼 옛날에 이 지역에 생물이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맞아. 옛날에 이 지역에 생물이 살았던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살지 않아. 그런 지역에 생물이 다시 등장해서 안정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2차 천이라고 부른대. 그럼 누가 안정된 상태로 바뀌는 속도가 빠를 것 같냐? 2차. 여기 좀 빨라. 2차 천이가 속도가 좀 빠르다. 자, 1차 천이는 또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시작이 맨땅이야, 맨땅. 또는 뭐 용암대지. 여기는 빈영향호. 들어봤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웅덩이야. 빈영향소, 영향호. 맨땅부터 시작되는 천이를 건성천이. 빈영향호부터 출발하는 천이를 습성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맨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맨땅과 빈영향호에는 과거에 생물이 살지 않았다. 알겠어? 이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놈을 뭐라고 부른다? 개척자. 그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생물을 개척자라고 불러. 여기 맨 땅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애가 지일이야. 여기는 누구게? 습생식물. 생식물이 뭐예요? 갈대는 물이 있는 데서, 억새는 땅에서. 산에서. 그 저기 아래 좀 내려가면 억새 군락지 그렇게 멋있게 세 개 나왔는데 그냥 산 한 그냥 전체가 그냥 억새로 쫙 되게 엄청나게 멋있더만. 갈대는 물 근처에 두 개 비슷하게 생겼어. 억새하고 갈대가. 얘가 처음 등장하고 얘가 처음 등장해. 이 각 지역 변해가 점점 변해가. 그래서 안정된 상태까지 왔어. 극상이라고 해. 극상. 안정한 상태. 건성천이는 안정된 상태가 누구냐면 음지식물. 다른 말로 음수림. 음수림이야. 그 빛의 세계가 영향을 줄 때 빛의 세기가 약해도 잘 자라는 식물. 요거. 자, 습성천이 안정된 극상. 얘도 음지식물이야.
그럼 다 극사가 다 음수림이야? 그렇지는 않아. 열대 초원. 열대 초원의 극사는 뭐게? 초원? 풀이야 풀. 초원이 극사는 이거. 음수림은 대부분 온대이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온대 지방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온대 지방에 주로 온대 지역에 사는 지역은 음수림들이 극사원이 오게 된다. 대부분. 2차 천이는 개척자가 얘는 초본이야. 풀이 다시 등장하는 거야 그 지역에. 여기 옛날에 살았어. 쭉 번성해서 지금은 안 살아. 다시 여기에 등장하는 애가 초본. 점점 변해가는 과정. 그 결과 음수림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1차 천이의 건성, 1차 천이의 습성, 이게 2차 천이의 천이 과정인 거지. 됐어? 왜 대답 안 해? 네. 왜 대답 안 해? 자, 이 전체 과정을 한번 그려볼 거야. 건성천이. 맨땅 누가 나타난다고? 지을. 이런 거 빵꾸 떨어놓는다. 맞추라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 선태식물이 나타난다. 선태식물이 뭐니? 선태식물. 이끼들을 말해. 이끼. 지일은 풀이 아니에요. 지일은 흰 색깔이라고 했어. 뭐? 균류와 조류가 공생을 이루는 생물이라고. 얘는 이끼 식물이고. 초본, 풀, 키 작은 나무. 아까 얘기했던 관목잎, 양수립, 혼합잎, 음수립. 그래서 이거 이렇게 뻥뻥 뚫어놓는 거야.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아니면 직접 써라. 그러고 보니까 맨 땅부터 지으리가 살기 시작하고 또 선태식물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고 초본이 나오는데 2차 천이는 시작이 초본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부터 출발하고 누구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극상까지 도달되는 속도가 당연히 초본부터 출발하는 게 빠르겠지. 이거 이해됐어?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순서. 자, 여기 이렇게 맨땅, 맨땅에 맨땅. 자, 지류가 등장하기 전에 맨땅은 그냥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들로 되어 있는 공간이야. 거기에는 생물이 살 수 없어. 왜 살 수 없냐면 토양이 수분이 없어서. 근데 풍화작용 이런 게 일어나서 맨 땅이 막 깨지고 부셔지고 그래갖고 흙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서 그 흙에 수분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생물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유류가 쭉 나타나는 거야. 쫙 덮어 이 맨 땅을.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끼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이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야. 풀들이 이 지역. 시간이 지나면서 키 작은 관목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야. 우리 키만한 나무들의 관목님들. 그러다가 양수림이 들어와서 살게 돼. 양수림. 자, 이걸 양수림이라고 하자. 지금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양수림까지. 아직까지 극상까지 오진 않았다. 요 양수림 단계일 때야. 아래 여기 아래쪽에는
묘목, 음수, 묘목. 묘목은 어린 나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림일 때도 음수로 분석하는 거예요. 양수림의 단계에 있을 때 양수 묘목과 음수 묘목 중 피도는 누가 더 커? 자, 피도는 기억하냐? 점유 면적을 말해. 그러면 양수림 단계일 때 이 아래쪽에는 양수 묘목이 점유 면적이 넓어, 음수 묘목이 점유 면적이 넓어. 그걸 물어볼 거야. 뭐가 많을 것 같아? 점유 면적은 얘 음수 묘목의 피도가 커. 왜? 아, 양수림인데 그러면 양수 어린 놈이 있어야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음수 어린 애가 더 많아. 왜지? 그 이유는 그렇지. 빛의 세기는 지면으로 올수록 약해지잖아. 그럼 이 아래 키 작은 애들은 양수 애들은 빛이 강해야 잘 자라는 반면에 음수 애들은 빛이 약해도 잘 자라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림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는 음수 묘목들이 점유 면적이 더 넓어요. 그럼 이 키 작은 음수 묘목들이 약한 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열심히 해갖고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갖고 무럭무럭 자란단 말이지. 그래서 양수림이랑 거의 대등한 관계까지 온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호남림이 되는 거야. 양수림과 음수림이 섞여 있는 거야. 그게 호남림. 그래서 근데 이 둘을 비교하면 누가 약해도 잘 자란다? 음수가. 그럼 양수보다 음수가 키가 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빛의 세기는 위에서 음수가 대부분 받잖아. 음수보다 키가 작은 양수는 얘네들이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빛의 세기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양수는 얘네들에 가려져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뭐만 남게 되는 거야? 음수림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극산까지 오는 거야. 이해됐어? 모르겠어? 화산폭발. 산불이 났다고. 뭐가 있네. 산불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싹 사라졌어. 시간이 지난 그 산불이 난 그 지역에서 다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한다. 키 작은 나무들이 관모, 양수. 이해되냐? 이거 조금만 돌려줄래? 여기 나와. 그
다음에 음수림하고 섞였어. 호남님. 결국 누가 남어? 음수림.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2차 천위의 개척자라고. 결국은 이게 2차 천위야. 여기까지는 1차 천위가 되는 거야. 이게 1차 천위. 1차 천위 과정으로 극상을 이룬 그 지역에 자연재해가 그 생물들이 다 죽었어. 없잖아. 지금 안 살잖아. 여기 생물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다시 초본이 등장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갔지. 그래서 극상까지 온 거야. 이게 2차 천위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가 다시 음수림으로 이렇게 극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옛날 얘기지. 이해되냐 이거? 이걸 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낼 수도 있어. 그럼 제시문에 주겠지. 산불이 났다, 뭐 홍수가 났다, 뭐 이렇게 갖고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존 살던 생물들이 사라진 후 또다시 생물이 다시 등장하는 거. 그래서 변해가는 걸 2차 천위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좀 빨리 도착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는 물어볼 수도 있지. 봐봐. 자, 건성천위의 초기에는 후반부에는 각각 영향을 준 제한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얘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제한 요인은 뭐야? 무엇 때문에 그동안의 지율이가 등장하지 못했다? 뭐가 없어서? 토양과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과 수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물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 근데 후반부로 왔었을 때에는 이렇게 변해가는 건 누가 영향을 준 거야? 빛이 세기야. 빛이 세기가 제한율을 작용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 그러니까 건성천위의 초반부에는 토양과 수분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은 토양과 수분이 아니라 빛의 세기가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 책의 137페이지에 군집의 천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1차 천위, 그 다음에 개척자, 그 다음에 극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그래서 건성천위의 지유류가 개척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습성천위에 누가 습생식물이, 그래서 거기 보면 부들, 갈대 뭐 이런 애들이 바로 개척자로서 한 장 넘기면 산불, 홍수, 벌목, 산사태 등등등. 이해됐어? 이런 지역에 다시 생물이 등장한다. 2차 천위. 대부분의 개척자는 초본류이다. 자, 이렇게 천위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토양, 고기염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수분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극상을 이루면 낙엽이 또 떨어져갖고 토양이 아주 비옥한 토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자, 빛의 양의 변화. 아래쪽으로 갈수록 빛의 양은 계속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다. 자, 여기를 기역,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하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가장 많은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얘들은 어떤 잎이 발달되어 있다고? 음이염류. 얘들은 양이염. 얘들은 그냥 풀이잖아.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제일 많어. 초본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처음에 원룸에서 영수링에서 양수가 들어가요. 근데 음수는 안 들어가요. 양수
님의 그 씨앗들이 음수보다 멀리 퍼진 그런 장점을 갖고 있대. 그래서 관목님의 먼저 양수가 들어온다는 거야. 음수보다. 그게 이제 번식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극상 단계로 간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점점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종다양성을 증가시켜주는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안정된 상태인 극상이다. 자, 오른쪽에는 방향구 4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우점중을 찾았대. 누가 우점중이냐? 질경이가 우점중이네. 126.5로 계산이 됐다. 근데 저희 습성천이는 아니에요? 습성천이 뭐 해봤자 뭐. 여기서 만나요.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초본이랑 만나요. 갈 때가 습생식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앞에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빈영양호, 부영양호, 스번이 만들어서 초본 오케이 거기서 쭉 가는 거야. 문제 끝났네. 거기 144페이지 1번 문제 같이 이렇게 방향구 하나를 주고 A종, B종, C종, 밀도, 빈도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번 정도 해보면 돼. 그 다음에 상대밀도, 상대민도 이런 거 다 구해보고. 자,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해라. 6번 봐봐. 6번. 자, 거기 해안가에 두 종의 따개비가 살고 있어요. A, B. 자, 민물시 최고 수위가 그만큼, 평균은 요만큼, 평상시는 요정도, 썰물시 평균 수위 요만큼, 최저는 요만큼. 자, 가에는 B만 서식한대. 나에는 A만 서식한대. B를 제거해도 A의 서식 범위는 안 변해? A를 제거하면 B는 나에서도 살 수 있어? 근데 왜 나에 못 살았어? A한테 쫓겨난 거지. 이해됐냐? 그럼 누가 건조에 대한 내성이 크니? B. 이해됐냐? 가에 B가 없어도 나는 그 가까지, 아니 그 B는 그 가 지역까지 못 올라가.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 나 지역 경쟁 배태 원리가 적용이 된 거야? 나 지역의 경쟁 배태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 그렇다. 자, 가 지역에 B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 베타의 원리 때문이다. 아니다. 너무 건조해서 그래. 말뜻 이해되니? 자, 그래서 또 문제. 나의 B는, 가의 A는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개체군은 없어. 가에 지금 A만 살고 있지? 환경 저항을 받아. B만 살고. 이해되냐? 각 지역에 단독으로 살고 있는 그 개체들 안에서도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 공간도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개체군은 없는 거야. 알겠어? 그거 꼭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넘기면 148페이지 에너지 흐름과 순환이 나온다. 이게 몇 분 됐니? 혹시 몇 분 찍혔냐? 24분? 자르고 갈까? 5분 아쉽시다. 쉽시다. 쉬워요. 5분 너무 졸려. 쉽시다. 쉬워요. 아, 이 새끼 진짜 좀 안 늘어주면 궁시렁 오시면 될 거 아니야? 끝날 때마다 계속 궁시렁 될 거 아니야, 저거? 이거 어차피 저거 1시간 넘으면은 업로드도 안 되잖아요. 되긴 되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 3일 사이에 거 있어. 어?
아씨 1분